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회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재단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국내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전 이거부터 좀 듣고 싶어요. 초록우산이라는 이제 로고는 2010년 4월부터 썼어요. 4월부터. 그 어린이 재단이라는 거는 이게 보통 명사이기 때문에 어린이재단이 뭐 방정환 선생 만든 것도 있고 또 이제 유병수 여사가 만든 또 이제 어린이 유병재단이라는 것도 있고 어린이 그게 보통 명사되다 보니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정체성을 얻기 위해서 이름을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록우산이라는 걸 또 4월부터 썼는데 초록우산이 의미하는 거는 이 아이들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거, 막아주는 거. 그리고 또 이 어린이 이 우산을 펼 때 꿈을 펼쳐주는 거. 그런 거 아이들을 보호하고 꿈을 펼쳐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초록이라는 색깔 자체가 아이들을 상징하는 거. 초록색. 그래서 초록우산은 아이들을 상징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빈곤 가정이 많고 밥을 굶는 애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습니다만 많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겪는 그런 어떤 문제들도 유형이 조금 많이 현대와 좀 달라졌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지금 가장 큽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생긴 지가 73년 돼서요. 1948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동안은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빈곤 가정 아이들 돕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또 절대적이었고 지금도 이제 빈곤 가정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이 경제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국가 재정도 이제 많이 커졌고 해서 이 빈곤 문제는 정부가 이제 다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린이재단이 하는 거는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규정 때문에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특수한 사정, 어떤 그 예를 들면은 이 난민 문제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미미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정부 차원에서 뭐 한다는 게. 그래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일, 그거는 이제 어린이재단이 계속해야 되고 지금도 아주 그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이 생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이들이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갖다 우리가 지금 이제 13,000명 이상을 매달 이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옛날보다는 훨씬 더 이제 빈곤 아동 돕는 비중이라든지 그건 많이 줄었지만은 대신 이제 어린이재단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그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환경,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 또 아이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건강하게 클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린이재단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이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아이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그래서 아동 옹호 대표기관을 우리가 이제 내세우고 있으면서 아동 옹호 사업을 좀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업이 예는 어떤 사업이냐면은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냐, 뭐가 제일 필요하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놀 시간이 없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너무 새벽부터 저녁까지.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놀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놀이터를 마련해주는 뭐 캠페인 또 이제 이 아동 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 아동 학대는 대부분 한 80%가 가정에서 일어나요. 부모와 아이 사이에.
그래서 이 부모님들한테는 이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예.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는 엄연히 하나의 그 인격권, 주체적인 인격권을 갖고 있고 또 존중받아야 될 그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인식을 바꿔주는 그런 캠페인, 뭐 그런 일련의 사업으로 이제 얼마 전에는 이 다른 NGO와 이제 연대해서 네. 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아이에 대한 그 징계권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 네. 이 부모가 이제 아이 훈육을 위해서 훈육. 예. 이 징계를 네.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게 있는데 그 징계권을 삭제를 했죠. 이 부모들이 이 아이 징계한다 하면서 이제 학대를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이 금년 중에는 어떤 캠페인을 벌이냐면은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가장 이 고통스러운 게 뭔가 또 이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뭔가 이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후 변화예요. 이 기후 변화가 이제 이건 주로 이 환경 단체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선결이 되는데 네. 우리가 볼 때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우선 이 미세먼지, 황사, 뭐 초미세먼지 심하면 우선 학교를 못 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폐와 관련된 병에 걸리기도 가장 쉽고 아이들이.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가 계속 악화되고 그러면은 진행되면은 과연 이 아이들이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환경 때문에 결국 피해를 아이들이 보는. 뭐 코로나19가 지금 그거를 미리 지금 그렇죠.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그러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재앙이 올지도 모르죠. 어떤 이 전염병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그런 이 정서적인 어떤 그런 이 상상의 세계가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 북극곰이 살 데가 없잖아요 지금. 네. 그 아이들한테 이 북극곰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에요. 전문가들이 써놓은 책을 보면은 지난 50년 동안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실가스라든지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없어진 동물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동물이 65%, 또 곤충이 50%.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이렇게 계속 나빠지고 하면은 과연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그냥 너무나 끔찍한 생각이 들어가요.